자, 가봅시다. 자원관리. 자원관리가 이제 우리를 또 피말리게 하는 그런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짜증나는 구간이죠, 이게. 아, 이거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원관리라고 해서 무조건 패스하면 안 되고 패스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패스하거나 그냥 풀거나 뭐 이런 선택이 있는데, 자, 잘 보면 자원관리라는 거는 뭐 예산, 물적, 인적 자원들 뭐 이렇게 한다 라는 거고, 뭐 모르는 건 없습니다. 비용 관리, 뭐 정보 처리 관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 보면 우리가 뭐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애들도 많고 뭐 이러면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항상 뭔가 제약이 걸린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의 제약, 비용의 제약, 그다음에 인력의 제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제약 사항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약 사항 때문에 요 자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문제 내에서 뭘 판단해야 되죠? 이 제약을 빨리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100% 계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풀고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 뭐 그냥 빨리빨리 패스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관리죠. 자, 비용 관리는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왜 많이 걸리냐?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료 해석의 차이점과 자료 해석과 요 비용, 이 자원 관리라는 쪽과, 자,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을 잘 보면 설명했지만 이 자원 관리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압도적으로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이 나왔다고 하면 자료 해석이 무조건 쉬워요. 왜 그러냐? 이걸 해석만 하면 되니까 내가 대략 많다 적다, 크다 적다만 알면 되니까 간단한데, 요거는 좀 아니죠.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니까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용 관리, 또 예산에서 들어가는 건 계산량이 많아져요. 계산량이 많다는 건 아무리 초스피드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계산기가 있어도 입력하는 시간이랑 이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원론적인 건 잘 써놓은 거고요. 이런 원론대로 풀면 절대 안 되죠. 제가 항상 그래서 그 카페나 이런 데도 자료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때 제가 다 빨리 푸는 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외 조항, 그 다음에 제약사항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시간 관리. 시간 관리는 그래도 조금 풀만합니다. 요거는 좀 간단해요. 시간 관리 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좀 간단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복잡해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보고서 그냥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뭐 속어법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예산 관리. 이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물적 자원 관리 이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문제를 보고 정답을 먼저 보세요. 정답. 특히 2개짜리다. 그럼 2개짜리는 연관성 있는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번에 계산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파악해서 계산하면 좀 빠르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2개나 3개인데 3개는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NCS는 3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3개면 문제를 딱 보고서 3개네. 그럼 무조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제끼면 3개 다 제끼니까 이건 아닌 거죠. 가는데 좀 파악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3개 중에 1개를 찍고 2개를 풀더라도 요거 2개는 좀 이게 간단하다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판단하냐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복합 관리는 그냥 섞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렵다 이거죠. 근데 요 지역 농협에서는 복합 관리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조건을 파악하고 수치 계산, 매칭표로 나타내기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뭔가를 그릴 때 표로 작성해 주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매 부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읽어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뭘까요? 가장 경제적인 거예요. 가장 싼 거 골라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답이 쭉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장 싼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계산하지 말고 싼 거만 찾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조건이 많아. 그리고 계산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대당으로 나오는 게 있고 총 금액이 있잖아요. 대당은 10대를 사야 되니까 여기 대당을 빨리빨리 계산하기가 힘들겠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약간
그 다음에 총 금액을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이건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빨리 한번 계산해 볼 때 대당이니까 이걸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15만 원이죠. 15만 원 곱하기 10이니까 자, 150만 원이 되겠죠. 쓸 때도 요 150만 원이면 요게 이렇게 있고, 자, 요렇게 쓰면 요게 이제 끝자리 3개예요. 그래서 1억이다. 그럼 100, 자, 이렇게 쓰면 1억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좀 편하긴 해요. 보통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짝대기가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450만 원이 된 거죠. 어차피 뒷자리는 똑같을 테니까. 얘는 총이에요. 그럼 120이 되고 요거 40이 되겠죠. 대당이니까 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20에 40이니까 160이 되고 160이니까 얘도 어차피 5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얘 비싸네요. 자, C를 한번 볼게요. C를 보니까 90만 원에 20만 원이니까 11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만 원이 되겠고, 이거 150만 원이니까 550만 원이죠. 550만 원. 어째 너무 싸다 했어요. 자, 이걸 볼게요. 14만 원. 14만 원에다가 18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80만 원이 되고 하니까 560만 원이 되네요. 그렇겠죠? 얘는 550. 이거 지워볼게요. 얘 550, 520, 560. 그러니까 여기 가장 싸다. 근데 얘는 이제 대당 85,000원이니까 85만 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35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빨리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A 업체가 최저라면, A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땡이고. C 업체가 최저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C 업체가 최저죠. 최저인 건 맞아요. 최저라면 D 업체는 원래 제시한 가격보다 30만 원을 깎아서 판다. 530만 원이죠. 그렇더라도 C가 선택되겠죠. 왜냐하면 요 30만 원 깎아봐야 520이 더 쌀 테니까 C다. 이렇게 된 거죠. 자, D 업체가 최저가라면 틀렸고 E 업체가 최저가라면 틀렸죠. 요 C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걸 딱 선택한 겁니다. 요 계산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요것도 계산할 때 이렇게 해서 15만 원 더하고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대당이다라고 돼 있어 볼게요. 대당이라고 하면 굳이 이걸 더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 없죠. 요 어차피 10만 원 곱하니까 요 더한 값들만 계산해서 얘 더하고 대당 구해서 그거만 비교하면 어떤 게 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가서 자, 이렇게 딱 볼게요. 2번하고 3번을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딱 풀기 전에 딱 보는 거예요. 숫자가 봤더니 이렇게 보이고 밑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숙소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건 만약 A가 뭐뭐라면 B가 뭐뭐라면 C가 뭐뭐 이러면 복잡하겠죠. 근데 보니까 그게 얼추 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봤더니 일정 변경으로 해서 위약금이 얼마냐. 뭐 계산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거죠. 자, 봅시다.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숙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뭐 싼 것만 빨리 책정을 해보죠. 얘죠. 얘가 가장 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 업체를 이용하면 가장 싸니까 얘를 들고 이렇게 타면 되겠네요. 택시는 비싸니까. 그죠? 시간이야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숙박업체 이동한 요금을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떨 때는 시간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돈이 중요하니까 얘는 시간을 무한대로 놓은 거고, 돈이 없는 거야. 학생이야, 학생. 그냥 주장창 오래 걸려도 된다 이거죠. 근데 뒤에 보니까 학생이 또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5만 원이 들겠죠. 얘는 일단 7만 원이고 7만 원이니까 일단 안 되고 다 안 되죠. 그럼 D 업체를 한번 볼게요. 5만 원이니까 D 업체가 있는데 D 업체도 만 원이 걸려요. 6만 원이죠. 안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만 원보다 다 높잖아요.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A 업체가 되겠고, 자, 버스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좀 빨리 풀었었던 문제였고, 자, 2번을 보게 되면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하루 뒤에 출발하게 돼서 하루를 무어서 얻게 됐어요. 여기서 자, 밑에 보면 뭘 선택했죠? 우리가 A 업체 선택했죠. 1시간당 900원이니까 총 24시간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36에다가 18 하니까 21,600원의 위약금을 물면 되겠다 라는 거죠. 편하네요. 이 문제는 좀 편하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자원관리 중에서 가장 쉽고요. 제가 일부러 지역 농협에는 좀 어려운 문제를 안 넣었어요.
근데 농협은행 6급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많이 냈고 그다음에 이제 책도 엄청 두껍게 냈습니다. 일부러 요건 좀 책이 좀 얇게 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패턴을 연습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신입이라고 하나요?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좀 이렇게 다니시다가 또 들어가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틀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세요. 그냥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를 막 땅땅땅 한 치시고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잘 한번 볼게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뭐가 나올 것이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면 자, 얘는 리터분의 킬로미터죠. 그죠? 근데 얘는 리터예요. 이게 곱해요. 그럼 이게 없어지죠.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없어지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탱크 용량하고 연비를 곱해서 갈 수 있는 킬로미터 수죠. 그러니까 600km를 가구나. 그럼 킬로미터만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럼 얘가 탱크 용량으로 따져서 갈 수 있는 건 얼마가 돼요? 480km를 갈 수 있죠. 얘는 600km 갈 수 있고 얘는 900km를 갈 수 있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시간분의 킬로미터고 얘는 리터분의 킬로미터니까 이게 곱해져요? 곱해지지가 않죠. 그럼 역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킬로미터분의 리터. 그럼 얘가 10분의 1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걸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간당 리터가 얼마가 드느냐.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 연비 계산은 무조건 연비를 빨리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리터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죠. 얘에다 얘를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리터 대 킬로미터고 리터 대 원이죠. 이게 곱해지나요? 안 곱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원당 리터로 역수를 취해요. 그럼 얘를 이제 1700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역수를 취한 거죠. 그렇겠죠?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이제 계산 원당 킬로미터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요 자동차를 계산할 때 연비죠, 연비. 무조건 연비가 가장 중요하고 연비 대비해서 얘가 얼마를 가느냐? 이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연비를 여기 줬어요. 그럼 얘를 갖다 만약에 아까 리터분의 원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역수로 한번 취해볼게요. 여기 리터분의 킬로미터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리터분의 킬로미터니까 이걸 역수를 취한 거예요, 역수를. 그러면 킬로미터분의 리터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킬로미터분의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얘기가 뭐냐면 자, 요걸 이제 역수를 취해서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1,700원 이렇게 170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1,700원을 10으로 나누어서 요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이라는 게 뭐냐? 킬로미터를 가는데 돈이 드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170원 정도가 든다. 되겠죠. 1km를 가는데 몇 원이 드냐? 170원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LPG로 가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8로 나눠야 되겠죠. 125원 정도가 든다. 킬로미터 가는데 120원이 든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경유니까 얘를 넣으면 12를 넣으면 약 한 얼마가 되죠? 한 150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여기 이제 3으로 나누면 3, 4, 12. 그다음에 3, 500원이니까 약 한 125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4, 1은 4, 4, 2,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느낌을 빨리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뭘 계산해봐라 했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좀 빨리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뭐탕, 뭐뭐 대비, 그럼 뭐뭐탕, 뭐뭐 대비가 무조건 분모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모 들어가니까 그 분모로 놓고 분자를 잡아서 그냥 비교를 빨리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자료 해석에서 좀 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자동차의 필요 경비를 계산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0년을 운행해요. 10년이 중요하겠죠. 필요 경비는 신차 구입 가격 더하기 연료비가 됩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주행거리가 2만 킬로예요. 1년에. 그럼 신차 구입비가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들어가고
조심할 건 요 신차 구입비 이런 데에는 반드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여기는 아니죠. 그냥 신차 구입 가격이니까 2천만 원이 됐고요. 자, 그럼 1년에 2만 킬로를 뛰어요. 그럼 연료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A는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그렇겠죠. 그 2만 킬로를 뛰니까 자, 킬로미터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계산해주면. 요걸 10% 계산하면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 분의 리터 곱해지나요? 곱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럼 리터 분의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을 하니까 얼마를 쓴다는 거죠. 리터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두 개 없어지니까. 아, 리터를 쓴다. 얼마를 쓰는 거예요? 2만 리터 쓴다 이 얘기잖아요. 2000리터. 왜냐면 10분의 1이니까. 왜냐면 요걸 제가 역수를 취하니까 요게 10분의 1이 된 거죠. 아, 2000리터를 쓰는구나라고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걸 계산하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연비니까 2000리터를 씁니다. 근데 리터당 얼마예요? 리터니까 리터당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얘를 곱하면, 휘발유 1700원을 곱하면 이게 얼마가 된 거죠? 아, 요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곱하면 이게 340만 원이 돼요. 어떻게 340만 원을 빨리 찾아내냐면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공이 5개죠. 5개 쓰고 3,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자릿수 맞춰야 되니까. 자, 이 2천만 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자릿수가 여기 34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340만 원을 찍었더니 없네요. 뭐야? 10년이잖아요. 10년. 자, 요 비용은 1년치죠. 1년치. 그러니까 10년 하니까 3,400만 원이 되고 5,400만 원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계산하는 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죠? 내가 연료비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연료비라는 건 얘가 이렇게 있으면 몇 리터를 썼느냐를 알고 싶어요. 그럼 리터를 쓰고 싶은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럼 리터니까 아, 리터를 위에다 놓고서 킬로미터분의 리터를 알고 싶네. 그러면 10분의 1이네. 이렇게 한 거고 아, 2만 리터를 썼네. 2천 리터를 썼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리터당 원이니까 리터분의 원이니까 그냥 바로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17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340만 원이 된다. 자, 이거를 직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뭔가 내가 해석해가지고 하면 잘 안 돼요. 리터당 얼마고 막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갖다 내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없으면 만약에 이런 식이 없다. 이런 뒤에 있는 식이 없으면 사실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주어졌으니까. 근데 주어집니다. 보통. 자원관리에서는 꽝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이게 그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는 제가 요 표를 보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 뭐죠? 5번이 그 자동차를 구입 시점부터 1년 동안 필요 경비가 가장 적은 차와 가장 많은 차를 계산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논리대로 2만 킬로를 쓰는데 1년 동안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압도적으로 뭐가 가장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D가 되겠죠. 왜냐면 신차 구입 가격이 높고 10년이 아니고 1년 단위니까 아무리 이렇게 쓰더라도 비용이 압도적으로 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D가 많겠죠. 보나 마나. 왜냐하면 아까 그 연료라는 게 340만 원인데 자, 다른 것들도 아무리 이렇게 비싸도 이 기본적으로 LPG나 경유가 싸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D는 또 휘발유도 써요. 그러니까 차도 비싸고 연료도 비싸겠죠. 계산하나 마나 D가 가장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D는 계산할 필요 없이 거기서 정답을 찍으면 자, 제가 정답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가장 많은 차량이니까 얘는 답이 무조건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인데 그럼 뭐가 확률이 높을까요?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것만 찾으면 좀 더 편해지겠죠. 그렇겠죠? C는 이제 보통 아닐 테니까. 뭐 아니더라도 물론 정답을 찾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건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이제 제꼈으니까 훨씬 편하겠죠. 자, 2천만 원이고 아까 얼마 들었죠, 얘는? 340만 원이 들었죠. 자, 그렇겠죠? 그러니까 2,3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더 많이 나올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가 차 가격이 비싸고 경유예요. 이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이게 연료가 340만 원인데 얘가 더 비싸겠죠. 무조건. 왜냐면 이거보다 더 클 테니까. 그러니까 가장 적은 차는 무조건 C는 아닙니다. 왜냐면 차 가격보다 더 요 연비랑 합친 게 더 적으니까. 그러니까 B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아까 똑같이 요게 연비로 나눕니다. 8로 나눠야 되겠죠. 킬로미터니까. 그렇게 해서 B차량은. 그러니까 얘가 연비가 좀 낮으니까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왜냐면 MPG는 좀 낮으니까. 자, 그래서 곱하기 얼마냐면 1000을 해야 됩니다. 1000. 근데 아까 잘 생각해보면 2만에다가 12로 나누고 곱하기 얼마예요? 1,700원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70%만큼이 올라갔고요. 여기는 50%만큼이 올라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 연비는 B가 더 연료 값이 더 작게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하면.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A는 연료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연료비를 계산하면 2만 원에다가 나누기 12 곱하기 1,700원 이렇게 하겠죠. B는 자 2만 원에다가 8 나누기 1,000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죠? 이렇게 계산할 건데 여기 보면 얘가 얘를 얼마큼 증가해요? 4만큼 증가하니까 50%만큼 증가했고요. 얘는 여기서 얼마만큼 증가했죠? 증가하는 값이 7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값은 50%만큼 더 많이 나눠주니까 가격이 떨어질 테고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나 마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경비만 연비만 계산했다 그러면 B가 더 적다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2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계산해 보긴 해야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누면은 8, 2, 16이 되고요. 8, 5,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2,500원에다가 1,000원을 더 더하니까 25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니까 계산하면 2,050만 원이 나오죠. 뭐 계산하면 말하겠네요. 왜냐면 신차도 작고 연비도 적게 나오니까 이게 가장 적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센스가 필요한데 이런 의미예요. 계산을 무조건 하지 말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딱 보면 이게 비싸죠. 왜냐면 연비도 비싸고 비싸니까.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D가 됐고요. C는 얘가 2,340만 원인데 얘보다 무조건 비싸요. 그러니까 C는 아니겠죠. 정답에서. 아까. 그러니까 B하고 A 둘 중에 하나인데 A도 보면 200만 원 차이인데 얘가 뭐죠? 연비를 계산하면 아까 이 식대로 얘는 50%인데 얘는 70%니까 당연히 이게 더 비싸겠네. 그러니까 연비도 싸고 차도 싸니 얘가 가장 싸겠죠. 그래서 B로 계산해주면 좀 빨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6번도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6번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한번 보시고 저는 이 식을 볼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봐야 뭐 풀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집을 보시고 전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3개짜리가 나왔는데 안 풀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자, 연료 탱크를 완전히 채웠을 때 추가 주유 없이 가장 긴 거리를 가는 게 뭐냐? 뭐라고 그랬죠? 아까? 2개 곱하면 되죠. 왜냐면 자, 요걸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연료 탱크 용량에다 곱하면 킬로미터죠. 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곱하면 600. 얘는 480. 얘는 600. 얘는 900. 이렇게 되니까 연료 탱크를 채우는 것 없이 가장 많이 가는 건 뭐죠? D가 되죠? 그거 D 맞죠? D가 맞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식대로 따지면 간단하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B자동차로 500km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 주유해야 된다. 자, B는 480km밖에 못 가죠. 한 번 더 주유해야 되는 거 맞죠? 자, D급 볼게요. 동일한 거리를 운행하는데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자동차는 A자동차다 라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든다는 거는 뭘까요? 자, 요걸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킬로미터를 리터로 하면 곱해지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킬로미터를 리터로 나누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킬로미터당 거기 오면 거리를 운행하는데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 킬로미터당 원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겠죠? 킬로미터당 원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요거를 요거의 역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역수로 10분의 1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는 1,700원이니까 170원이 될 테고요. 얘는 8로 나눕니다. LPG를 8로 나눠요. 125원이 나오게 되겠고 12를 경유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12를 15로 나누면 당연히
170번보다는 더 적겠죠. 왜냐면 17 곱하기 11을 우리 빨리 하면 얼마가 돼요? 빨리 하면 일단 요게 19가 되고 요게 14니까 2204원이 돼요. 요게 확실히 더 뭐예요? 더 작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비 가격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뭐 나눠 봐도 되고요. 1,500원을 12로 나누면 1 되죠. 그다음에 3 되니까 30은 안 들어가고 2 정도 되겠죠. 120 얼마? 120 땡땡땡 이렇게 나올 테고, 얘를 휘발유를 갖다 휘발유가 요거고 연비가 20이니까 약 얼마가 되죠? 계산해 보면 한 80 얼마가 되죠? 85원 정도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운행을 하는데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건 뭐예요? 얘죠, 얘. 알고 싶은 건 요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20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70원보다는 더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킬로미터를 가는데 킬로미터당 리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원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뭘 물어본 거예요? 킬로미터가 분모고 원이 분자가 되는 걸 만들면 돼요. 그랬더니 킬로미터 여기 있고 원이 여기 있죠. 리터를 약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very important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맞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됐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잠깐 보면은 무조건 풀지 말라고 그랬죠. 자, 3가지 루트가 있다. 그런데 경로 1, 경로 2, 경로 3이 있습니다. 물어본 게 뭐예요? 가장 다음 중 T가 선택할 경로인데 가장 저렴한 경로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택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택시가 비쌉니다. 비싸고, 자, 여기가 이제 16km를 가야 되고, 얘는 13km를 가야 되고, 얘는 17km를 가야 되죠. 그렇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비싸니까 약간 계산을 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래서 계산 다 해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약간 구조가 딱 떨어지지가 않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보면 이게 비용 계산할 때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 뭐 계산해봐야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자, 시내버스는 4km까지는 1,500원이죠. 그 다음에 추가로 3km가 나왔으니까 300원이 더 더해질 테고, 그 다음에 지하철은 1,700원이 되고, 환승화에는 기본료가 없으니까 얘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추가 요금이 9km가 나오게 되니까 9km 곱하기 80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환승비 300원이 나온다, 이렇게 거죠. 그렇겠죠. 9km까지 얼마요? 80원, 80원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럼 여기가 1,800원이고 720원, 그 다음에 더하기 300원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1,020원이니까 2,820원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면. 자, 광역버스는 13km입니다. 10km까지 2,400원이고, 그 다음에 3을 곱하니까 450원이죠. 그렇겠죠. 10km까지 2,850원이네요. 일단 이게 가장 싸네요. 경로 2는 다 안 되는데, 경로 3이 또 있네요. 그렇겠죠. 또 계산해 봐야겠네요. 자, 여기 17km인데 지하철로 7km까지는 1,700원이에요. 1,700원에다가 더하기 80원 곱하기 7km가 되겠죠. 그러면 560원이니까 아직도 계산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00원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2,560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km만큼이 여기 300원이 더 붙죠. 시내버스가 3km가 붙으니까 300원이 더 붙겠네요. 자, 계산하면 이게 이제 600원이니까 1,160원이니까 이것도 넘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경로 1에 2,820원이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2,260원이니까 600원 되면 2,860원이니까 이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이거 계산을 딱 보면 안 되겠다, 여기 높겠다, 이렇게 여기 싸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이런 걸 센스 있게 풀면은 일단 경로 1이 2,820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경로 2가 얼마냐? 딱 봤더니 2,850원이 나와요. 얘는 아니겠죠? 근데 경로 3이 2,800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건 약간 빨리 푸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계산 능력을 요하는 문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시간 관리는
좀 복잡해요. 요거 이제 어떻게 푸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리 쪽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요 비용 관리까지만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